다음은 정비업체 차례입니다. 신한 PNC의 이효진 대표님께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신한 PNC의 대표이사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소유주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약간 그 협력업체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중요한 얘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유주님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잠깐 제 소개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소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진행할 때 그 각각의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 관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의 일정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확한 102조의 업무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합의 편의를 봐주는 협력업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신한 PNC는 신반포 3차 원베일리라고 합니다. 반포대교 건너에 있는 그 다음에 반포주공 1단지, 압구정 2구역, 압구정 4구역 등 서울 전역의 74개의 사업장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반포 3차인 원베일리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원베일리를 좀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5개 단지가 통합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현재까지 유일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재건축의 성공적인 과업을 저희가 새로운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신도시에서도 잘 진행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의미, 선도지구는 이제 특별법 관하에 선도지구가 선정이 될 텐데요. 그럼 과연 특별법은 왜 나왔는가? 저희 분당은 신도시입니다. 이미 계획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잘 만들어진 도시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니 층간소음, 누수, 주차장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은 베드타운으로서 뭔가 산업시설과 아니면 상업시설의 복합적인 면모를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도 지났고 대규모로 어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존에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지어지는 그 공간, 즉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과 같이 이런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놓고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같은 신도시들인데 이 신도시들이 이제 노후화가 됐어요. 단순히 아파트만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30년, 4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현재의 소유주들, 현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부분이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정비법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법을 시행함으로써 새롭게 재건축의 신도시를 다시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추진 체계는 보시면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은 관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이 올 5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연말로 살짝 밀렸습니다. 이건 좀 더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시려고 기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자, 지금 보실 때 많이들 생소하세요. 특별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존은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이게 이제 필수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하기 전에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꼭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 분당은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업 시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고 우리가 이주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입주를 하는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재건축의 모든 과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법 하니까 특별법 하나로 자 처음부터 해서 아파트도 다 짓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고요. 기본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법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더 많은 이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오늘 완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으로 좀 더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기존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특별법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가? 보시면 100m 이상 내용들이 있고 분당 신도시는 좀 넓습니다. 1964만 제곱미터고 30년이 넘다 보니 분당 신도시는 노후 계획 도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은 지자체 성남시장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구성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올 하반기까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구역을 구성하겠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넓은 도로, 25m 도로라고 하는데 한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로 우리 분당은 블록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릉마을도 4개 단지가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된 것처럼 기존의 개발들은 재건축들은 하나의 단지를 그냥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거라면 이제 블록 단위 개발로 뭔가 신도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새롭게 리모델링, 자기 호수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뭐 안에서 영위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 아파트들은 1층에 차가 이제 안 다니죠. 다 공원 녹지화됩니다. 그러면 이 단지 전체가 저의 생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아파트 호만이 나의 편안한 공간이었다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 자체가 저의 삶의 영위 공간이 되는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블록으로 좀 더 대형의 공간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웬만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저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여가생 활동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 처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넓게 하자. 그래서 통합 단위 재건축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특별법이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선도지구 얘기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선도지구는 분당 신도시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중 중차별 노후 정비 신구성 파급형을 고려하여 특별정비 우선 수립하는 정비 지역이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 선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신도시 보면 기초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총 보시면 60몇 개죠? 저희가 67개소 소규모 9개를 포함해서 67개의 기초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67개가 오늘 이 순간 경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 단위로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자는 저희를 뺀 66개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점수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저희 단지는 동아 1단지 이렇게 6단지, 4개 단지에서 1982세대 그다음에 상가가 약 120호 정도가 있는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선도지구. 특별법의 선도지구. 선도지구라는 개념은 특별법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익숙한 이름이 있겠죠. 분당에도 시범단지. 그러니까 신도시를 형성할 때 스탠다드 아니면 뭔가 케이스를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든 게 바로 시범단지라고 봐진다면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모범 케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즉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자 함이고 현재 분당 같은 경우는 8,000호 내외 플러스로 4,000호에서 12,000세대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즉 평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점수에 딱 맞춰서 좀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봐집니다. 공모 대상은 분당 신도시 주거 지역 내 공동주택이고 신청 자격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 구역 내 상가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든마을 4개 단지 전체 소유주 1,982명의 50% 이상의 동의를 하고 N입니다. 하고 우리 각 단지가 있죠. 4개 단지. 각 단지별로도 전체 소유주 중에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 2, 4단지는 한 70%, 80% 동의가 있는데 6단지는 30%의 동의예요. 그래서 4개 다 합치면 한 65% 동의인데 6단지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기준은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신도시 3개가 다 똑같은데 저희 분당은 구역 내 상가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완화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는데 기준은 상가 등도 50% 이상의 동의입니다. 근데 상가 분들의 동의를 얻기가 단기간에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20% 이상의 동의만 받게 되면 저희가 그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격을 좀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평가 기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동의 여부, 그 다음에 개선의 시급성, 파급 효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빨간대로 된 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죠. 이미 모든 단지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점수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표도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너무 맹신하시고 너무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이게 파악해 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준이지 저희의 모든 기준은 건축물 예제 아니면 등기부 등본 같이 공부상 나와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서 너무 중간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선도지구를 객관화, 점수화 시켜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고정값이 아니라 변동값. 위원장님도 매우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전 페이지에 나와 있던 빨간 부분은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죠. 주차 대수가 1.6대가 넘었는데 이거 좀 줄여 선정 없애 한다면 1.59가 돼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화된 점수가 있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은 어떻게 보면 변동이 가능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저희 주변에 근린 상업지역은 상가가 아닙니다. 요걸 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희 단지 내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는 근린 상업지구가 아니라 근린 상업지구는 이렇게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구역이 전체 상가 저
저쪽 가시면 양지마을인가 파크타운인가 코끼리 상가, 예를 들어 그러한 상가가 근린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우리 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단지 결합은 저희처럼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든 아니면은 저층 요 단지를 포함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요 두 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받거나 지금 분당은 전체적인 지금의 그 분위기를 보면 죄다 단지들이 뭐 85% 이상, 90% 이상 동의를 막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가 정비 사업으로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까 보신 것처럼 큰 정말 강남의 큰 조합원이 4,000명 되고 한남 상암구역은 진짜 조합원이 4,000명 이런 단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적은 200명, 300명의 단지를 해도 조합 설립할 때 8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도 지금 너무 동의율이 높고 이 부분에서 동의율 1점당 1%당 1.1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의율에서 충분히 모든 부분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율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왜 선도지구여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지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모든 업무 처리를 좀 잘 도와줄게, 컨설팅 해줄게, 약간 개념적으로 모호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했을 때는 요거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목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단계, 즉 조합 설립해서 입주하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이 평균적으로 8.5년 걸립니다. 조합 설립하고 나서 입주까지. 근데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는 지금 27년 착공, 30년 입주, 즉 한 6년 정도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 속도가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라고 고민을 하시더라도 우선 관련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정비업체인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관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뉴타운들이 있었어요.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미안 뉴타운,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이 뉴타운들은 정말 이 정도의 속도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재건축 사업도 충분히 이런 속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주 계획입니다. 즉 대규모 단지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주 단지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텀,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가고 그 다음 그룹들이 진행을 할 때 아마도 공사기간 정도 3에서 4년 정도의 갭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선도지구가 한번 가고 나면 그 두 번째는 그로부터 3, 4년 뒤는 돼야 무언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걸로 좀 예측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선도지구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항이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도지구 신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지구 선정을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신청하고 지정받는 과정을 거듭니다. 2026년에는 조합 설립을 할 겁니다. 2026년에 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을 해야만 2027년도에 착공을 하고 30년도에 입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도지구의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데 내 분담금 아니면 내 사업성 이러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동의서에 지장을 찍느냐. 특별정비구역 입안 신청 때 한 번 더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별정비구역 때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조합 설립 때에는 저희의 사업 계획, 그다음에 계략적인 분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앞으로 검증의 기회가 2회 더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꼭
선도지구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